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항상 밝고 건강한 시니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매달 받는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힘든 일은 자신이 없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정부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노인 일자리 복지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받으시는 급여가 무려 125만 원 수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아직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직종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격하는 비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3가지 비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비법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합격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1955년부터 1963년생분들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과거 어르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높고 건강 상태도 좋고 일하고 싶은 의욕도 강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무려 63%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월 2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수준의 활동비만 지급됩니다. 이걸로는 한 달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일자리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부가 제공한 노인 일자리가 약 103만 개였는데 신청자는 그 2배가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정말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려 2조 3천억 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자리 개수도 115만 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에는 대부분이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공원 청소나 환경정비 같은 단순 활동이 많았습니다. 급여도 적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급여도 훨씬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일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은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신청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에 참여하면 연금이 끊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 안에만 들어오시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급여 수준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 일자리 급여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확대되는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유형인데 계속 유지됩니다. 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성격이 강합니다. 공원이나 거리 환경정비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돌봄 보조주민센터, 행정업무 보조 같은 일들입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 정도이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입니다. 활동비는 월 최대 32만 원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유형은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시간이 유연하며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에 대폭 확대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보육시설 보조원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신 경험이 큰 자산이 됩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 보조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의 일상활동을 돕는 일입니다. 셋째, 노노케어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다른 건강한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가다활동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넷째, 도서관 사서 보조입니다. 도서 정리 대출 반납 업무 보조 독서 프로그램 진행 보조 같은 일을 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다섯째, 관광 안내 도우미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와 설명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여섯째, 환경지킴이입니다. 하천이나 공원 등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근무 시간은 하루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고 주 4일에서 5일 근무합니다. 그럼 급여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월 평균 65만 원에서 85만 원 수준입니다. 일부 전문성이 높은 업무는 월 9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기존 공익활동형의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카페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센터나 복지관 내에 작은 카페를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커피 제조, 서빙 매장 관리를 함께합니다. 둘째, 식품 제조 판매입니다. 김치, 반찬, 떡 같은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세탁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택배 사업단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물류센터를 운영하거나 지하철역 택배 보관함 관리를 합니다. 다섯째, 식물 재배입니다. 화훼나 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농업이나 스마트팜 형태로도 운영됩니다. 여섯째, 공산품 제조입니다. 수공예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전통 공예 기술을 가지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급여는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월 55만 원에서 시작해서 사업이 잘 되면 월 11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도 유연합니다. 본인의 일정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이다 보니 책임감과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민간 취업 연계형입니다. 이게 바로 2026년에 가장 파격적으로 확대되는 유형입니다. 여기가 바로 월 125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학교, 병원 같은 곳에서 실제로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어르신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시게 됩니다.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첫째, 기업 사무 보조입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우편물 관리 같은 사무 업무를 보조합니다. 컴퓨터 기본 활용 능력이 있으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유소 직원입니다. 주유 업무나 세차 보조 매장 관리 같은 일을 합니다.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셋째,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빌딩, 학교 같은 곳의 출입 관리와 시설 순찰을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께 좋습니다. 넷째, 청소 미화원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의 청소와 미화 업무를 담당합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섯째, 학교 급식 보조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보조나 배식 설거지 같은 일을 합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여섯째,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요양원이나 재가 요양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민간 취업 연계형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시면 월 급여가 약 87만 원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시면 약 108만 원. 하루 6시간 근무하시면 약 130만 원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빼면 실수령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좋기는 한데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어떻게 찾지, 신청은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사업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각 지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senior로.kr입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지역과 일자리를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긴 한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시니어 클럽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일부 일자리는 건강진단서나 경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화 신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로도 접수를 받습니다. 거주지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전화하셔서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첫째, 서류 심사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연령, 소득 수준, 건강 상태 같은 기본 자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면접입니다. 모든 일자리가 면접을 보는 건 아니지만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 취업형은 대부분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는 참여 동기, 건강 상태, 업무 수행 능력 같은 걸 확인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교육 이수입니다. 선발되시면 본격적인 활동 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른데 보통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입니다. 짧으면 하루, 길어도 사흘이면 끝납니다. 교육 내용은 해당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 안전교육, 근로계약 관련 안내 같은 것들입니다. 교육을 수료하시면 수료증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활동을 잘하시고 평가가 좋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간 취업형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정보는 다른 데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합격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들과 오랜 시간 일해온 어르신들한테 직접 들은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비법, 무조건 빨리 신청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개수보다 신청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급여가 높은 일자리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빨리 신청한 사람이 그만큼 열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가 나오는 11월 중순쯤부터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12월 말에 신청하시면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차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꿀팁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전에 미리 해당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가셔서 올해 어떤 일자리들이 나올 것 같은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이 여러분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 모집이 시작되면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사전에 관심을 보인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여러분의 경력과 특기를 최대한 어필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서를 쓸 때 그냥 간단하게만 쓰십니다.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기본 정보만 적고 끝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 취업형 일자리는 여러분의 과거 경력과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육시설 보조원에 신청하시려면 과거에 유치원 교사를 하셨거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신 경험, 아니면 손주들을 오랫동안 돌보신 경험 같은 걸 꼭 적으셔야 합니다. 관광 안내 도우미에 신청하시려면 여행 가이드를 하신 적이 있거나 향토사를 공부하신 경험, 문화재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걸 적으세요. 카페 운영 사업단에 신청하시려면 과거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신 경험,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경험, 커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같은 걸 강조하세요. 경비원에 신청하시려면 과거 경비 업무를 하신 경험이나 군대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신 경력 같은 걸 적으시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적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운전면허,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뭐든지 좋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선발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 지원으로 무료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도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이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일자리 선택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하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강하고 꼼꼼합니다. 사무보조 일자리에서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필하세요. 저는 평생 아이 셋을 키웠고 손주도 5명이나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조원으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들이 여러분을 훨씬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강조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선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중에 사고가 나거나 아프시면 기관 입장에서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나 면접에서 저는 매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모두 정상입니다. 체력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함을 어필하세요. 실제로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 복수 지원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하나만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복지관의 도서관, 사서 보조비 시니어 클럽의 카페 운영 사업단, C 지역의 관광 안내 도우미 이렇게 3군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 확률이 3배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합격 통보가 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정중하게 사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들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하나만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러 개 신청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넓게 보세요. 꼭 집 바로 앞 동네만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까지 다 알아보세요. 일자리 개수도 훨씬 많고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지역별로 일자리 편차가 큽니다. 어떤 구는 일자리가 넘치는데 바로 옆구는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을 비교해 보시고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하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격을 위한 3가지 핵심 비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빨리 신청하고 사전에 상담받기. 둘째, 경력과 특기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필하기. 셋째, 복수 지원으로 합격 확률 높이기.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합격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귀한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메모하시고 준비하세요. 11월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소득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큰 보람과 자부심을 줍니다.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건강정보생활팀 여가 활동정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에 실제 모집 공고가 나오면 바로 안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써니시니어는 항상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일자리 얻으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